안녕하십니까. 정견TV의 정천구입니다. 좀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래서 그런데 그동안 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히 잘 계시겠죠? 오늘은 미국 대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에서야 미국 대선의 향배,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서는 먼저 지난번에 있었던 2차 토론의 평가를 하고, 두 번째로 바이든 부패가 폭로된 그런 내용과 경위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군중들이 많이 몰려들죠. 트럼프 유세장에는. 그런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법원에서 바네트 판사가 임명이 됐죠. 그래서 그걸 관철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해서 누가 과연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선 2차 토론의 평가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이죠. 두 번째 토론은 이제 여러 가지 양쪽에서 다 해서 캔슬이 돼가지고 안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토론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한 거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 토론에서는 마더레이터 사회자가 아주 잘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토론에서는 그 사람 크리스 윌리스란가? 그 사람이 상당히 반 트럼프에 완전히 가담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주 편파적으로 토론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크리스첸 웰커라는 여성 모더레이터가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이고,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트럼프에게만 아니라 바이든에게도 어려운 질문을 보냈고, 그리고 토론이 상당히 절제되었다 하는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트럼프가 많은 점수를 얻었던 것은 뭐냐면은 바이든이 정치 1등 47년을 했었는데, 그 정치 1등에서 도대체 한 게 뭐냐, 말만 하고 행동이 없었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아주 그런 코멘트를 해서 그것이 또 호감을 가졌고, 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이 8년 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재임하는 기간 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특히 이 토론에서 이제 어떤 전략을 구사했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좀 불도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르렁거리는 맹수라고 생각을 하고, 맹수가 혼자 으르렁거리다가 자기 지못에 겨워서 실수하기를 이제 바랐죠.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런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로프 전략인데, 이것은 바로 권투를 할 때 상대방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로프에 기대서 상대방의 공격을 대충 로프나 몸으로 이렇게 피하면서 상대방의 힘을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반격을 해서 이거는 그런 것이 로프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로프가 이제 이용해서 상당히 행운이 되는 전략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전략은 모하메드 알리, 유명한 알리 있죠. 모하메드 알리가 권투 선수 썼던 전략입니다. 포먼이라는 아주 대단히 위력이 있는 선수하고 싸울 때 주먹이 굉장히 쓴 이 전략을 써가지고는 알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도 상대방이 이제 맹수같이 막 으르렁거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계속 피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이 실수할 때 이제 친다 하는 전략을 했는데, 트럼프가 과거와는 달리 이런 데 걸려들지 않았어요. 자기를 절제하고 걸려들지 않아서 상당히 상대방 전략이 먹히지 않았고, 또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응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직접 걸렸고, 자기가 개발하기로 명령했던 약을 스스로 자기가 실험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격이 크게 이제 먹히지 잘 안 먹히고 있겠습니다. 잘 응수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이든 일가가 헌터 바이든이라는 이제 둘째 아들 특히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돈 받은 것을 추궁해 가지고 그동안에 그게 뭐 많이 퍼졌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래킹을 금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프래킹이 뭡니까? 그 바위를 분쇄하는 거죠.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바위 속에 뚫어서 거기서 오일을 갖다가 기름을 채취하는 거로 이제 미국이 그걸 기술이 있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바위 속에 있는 기름을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 오일 그 기름 생산량이 제일 잠재력이 많은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오일의 자립권을 오일을 자립하는 그런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환경론자들의 그쪽을 편을 들어서 바이든은 이제 프래킹을 앞으로 이제 안 좋은 것이다 그거는 해서 지구를 말이죠 상도 오염시키고 그래서 그걸 장기적으로 막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이 오일 관련되는 일자리 그 석유 채취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펜실바니아나 그런데 로스트 스테이트 그 옛날에 상당히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데서 트럼프가 승리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바이든이 이제 그렇게 석유 분쇄를 못하게끔 그런 발언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상당한 트럼프의 우세가 이제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NN은 역시 바이든이 또 승리했다고 그렇게 평가했죠. 근데 옛날보다는 바이든의 승리를 크게 승리했다고는 그렇게 못했어요. CNN도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의 승리가 분명하다고 이제 폭스뉴스라든가 또 여러 그런 뉴스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2차 토론에서는 마지막 토론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한 거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이든의 부패 증거가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동안에 바이든은 자기와 자기 일가의 부패 증거를 계속 부인을 했죠. 그러나 이제 그 증거가 이제 드러나서 언론에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 바이든 일가와 사업에서 굉장히 절친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토니 보블린스키라는 사람하고 베반 쿤이라는 사람과 또 컴퓨터 가게 주인 존 폴 맥 아이자크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뭐 좋은 의미에서도 그랬지만은 자기가 살려고 이제 바이든에 관한 기록을 FBI와 언론 그리고 트럼프 법률 고문인 줄리아니에게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보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헌터 바이든이 약간 마약도 좀 하고 그래서 약간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게에다가 컴퓨터를 맡기고 그것을 그냥 거기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거를 별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컴퓨터 주인이 그걸 열어보니까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다 있고 엄청난 이메일이 거기서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돌려주려다가 이거를 돌려줬다가는 자기가 그거 다 봤으리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잘못하면 죽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라고
이것을 이제 FBI도 보고하고 FBI도 또 믿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또 언론사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 진영한테도 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그 이메일 같은 걸 보면은 바이든을 상대로 한 수년간의 거래에 관한 내부 기록, 기업 기록과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의 수만 건의 주요 자료들이 그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조 바이든이 가족의 사업 거래에 대해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벌이는 사업 벤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폭스뉴스나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곳에서는 보도를 했지만은 CNN과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등은 철저하게 이를 임연하고 이것을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까지 이런 무리한 언론과 짜고 하는 기득권 측의 그 사실 숨기기가 얼마나 먹혀들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틀림없이 비밀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론 보도에서 그 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그 바이든의 부패 증거가 나타나서 상당히 그 민심이 변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트럼프 유사장에 몰려드는 군중들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도 힐러리 유세장은 썰렁했고 트럼프 유세장은 군중들로 붐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 밑에 사진은 지난 토요일 10월 25일 날 플로리다 트럼프 유세장에서 나온 그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BBC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사람이 아주 그냥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죠. 그래서 바이든의 유세장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또 자기의 공식 거주지가 원래 뉴욕이었잖아요. 뉴욕시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 뉴욕시가 자기의 정치적인 그 고향과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포기하고 좀 더 따뜻하고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플로리다를 그 자기의 그 선거 자기의 거주지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이제 29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016년도에서도 이것이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했고요. 그 전에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곳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플로리다가. 그래서 이제 이곳은 상당히 트럼프한테 우호적인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플로리다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트럼프의 유세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고 열기가 대단한데 그에 비해서 바이든은 그렇지 않다. 이런 군중들의 민심을 볼 수 있는 이 지표가 이것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타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법관으로서 바네트 판사를 임명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됐다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킨스버그 대법관의 사망으로 결혼이 된 대법원 판사의 아미코니 바네트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는데 52대 48로 통과되고 또 임명식을 여기 백악관에서 임명식 거행하는 거 보이시죠? 사진이. 그래서 이 바네트라는 분은 이제 상당히 트럼프하고 비교하니까 키가 작네요. 옆에는 이제 같이 온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지 아마 거기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데 대법원장이 오는 대신에 이제 대법원 치프
오가 오는 대신에 이 사람이 왔다고 이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명식까지 거행함으로써 대부분에서 공화당의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6대 3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수를 장악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트럼프한테 유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선거 기간 중에 대부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민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고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한 다음에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요.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 중에 공석이 된 대부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를 관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에서 보수 진보의 수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대선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더라도 안전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화당과 트럼프가 대세를 장악했다는 그런 이미지를 줌으로써 선거 표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다 종합 판단을 볼 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 같다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의 후보는 승리 가능성이 98%가 된다고 CNN과 주요 언론들이 예측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투표날 뒤집혔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20년 대선에서도 그들은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고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보고 CNN 보고 바이든이 이길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CNN과 그런 데서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여론조사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가 됐다고 그래도 그게 뒤집혔는데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여론조사 차이는 불과 8%, 10% 이 정도 차이고 그것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것은 여론조사 그걸 갖다 가지고 100% 믿을 사람은 없다. 그리고 격차도 줄어들고 있고 바이든과 그 가족들이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 부패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바이든 해리스 팀이 집권할 경우에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이나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2016년에 정치 신인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기라성 같은 후보자들을 열몇 명을 전부 격파하고 공화당 후보가 되고 토론에서 힐러리를 리드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 승리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책까지 썼습니다. 옆에 사진에 있는 트럼프 전략의 신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필자하고 이제 헬레네스 정의라는 사람하고 공조를 하는 책입니다. 물론 이 책으로 경제가 이제 안 좋아져 가지고는 수십 환경기가 나빠서 이 책이 아주 크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하고 쓴 책이 있어도 요즘에도 좀 그래도 팔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이든이 돼도 미국의 중국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의 중국 정책은 물론 바이든도 중국과 인심이 있으니까 좀 비판을 하겠죠. 그러나 중국과 그렇게 유착 관계가 많고 과거에 8년 동안 부통령 하는 동안에 오바마 때 부통령 하는 동안에 중국과의 커넥션이 많은 사람이 그것이 트럼프하고 똑같이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고 우리 한국에도 트럼프가 되는 것과 바이든이 되는 것은 크게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것이 한국에도 크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서 상당히 그 우세를 상당히 지금 많이 확보를 많이 뒤집었기 때문에 아마 선거일 날에 유권자들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한테 많이 기울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그리고 이제 현지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트럼프한테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승리를 일단은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